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요, 공격성을 보이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양이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그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사를 공격하는 고양이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제 손보다 더 상처가 많은 집사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만만찮게 상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요, 오히려 집사분이 스스로 자신이 잘못 키워서라고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저도 힘들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양이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그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공격성을 좀 줄이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요, 감정과 주변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로요, 공격성을 보이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정신이 아주 예민하거나 아니면 아직 사람 손을 안 타서 순화가 덜 된 고양이일수록 불안과 흥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안전되지 못한 뇌의 작용, 즉 선천적으로 뇌에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흥분과 불안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뇌에서 시작된 흥분과 불안은 바로 갑작스러운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성은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 어그레션, 놀이 공격성과 두 번째는요, 리다이렉트 어그레션,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입니다. 플레이 어그레션, 놀이 공격성 혹은 사냥 공격성은요, 집사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주로 2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에서 다발하며,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이 활발하며 동거묘가 없이 홀로 자라고, 대체로 아기 고양이 때 엄마에게서 너무 일찍 떨어진 그런 고양이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의 형태는요, 마치 사냥을 하듯이 걸어가는 집사의 다리에 달겨들어서 공격을 하고 도망을 간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집사의 손을 물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생각보다 세게 물기 때문에 집사는 매우 당황스럽고 겁에 질리게 되는데요. 한참 활발한 나이대의 고양이가 주로 집에서 홀로 무료한 일생을 보내던 중에 집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대상인 집사의 손이나 발을 보고 갑자기 덮쳐서 무는 사냥놀이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이 경우는요, 만약 하루 2회로 제한급식을 한다면요, 배고플 때 더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냥놀이를 스스로 집사의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냥을 다니는 거죠, 그냥. 이때의 공격성은요, 여러분, 즉 집사를 대상으로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움직이는 대상, 즉 움직이는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놀이 공격성, 사냥 공격성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제일 먼저 환경 풍부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덜 무료하고 덜 심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굳이 사냥놀이를 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거죠. 밖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창가에 캣타워를 놔주시고, 창문에는요, 고양이용 해먹을 달아 항시 창밖에 움직이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어항을 놓아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게 해주시고요. 또 가끔은 출근 직전에 거실 한복판에 빈 상자들이나 혹은 고양이 터널을 깔아 놓아서 흥미진진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를 틀어놓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더라도 덜 무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항시 식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자율급식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배가 고프면은요, 이런 종류의 놀이 공격성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사냥에 대한 욕구가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항시 배가 고프지 않게 사료를 자율급식으로 넉넉하게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사냥놀이를 해줍니다. 부족한 사냥놀이가요, 이러한 놀이 공격성을 더 부르게 됩니다. 어리고 활동적인 고양이는요, 사냥놀이가 충분치 못하면 스스로 사냥놀이를 하게 되고요. 그 사냥의 대상은요, 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물인 집사의 손과 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낚싯대를 혹은 오뎅꼬치를 흔들어주며 부족한 사냥놀이의 시간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여러 환경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흥분하여 집사를 공격한다면요, 그것은 선천적인 뇌의 흥분과 관련된 충동 조절 문제이거나 혹은 불안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의사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행동학적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인데요. 이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은요, 이것보다 조금 더 해석이 어렵습니다. 고양이가 잘 흥분하는 경우, 흥분한 원인과 상관없이 옆에 있는 집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그 흥분을 해소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말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집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잘 찾아보면은 고양이가 흥분한 원인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창밖을 보다가 멀리서 보이는 새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흥분한 상태에서 창가를 지나는 집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혹은 주방에서 나는 요리 냄새에
자극을 받아 흥분하다가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집사의 다리를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동물병원에 와서는요, 겁에 질려 흥분한 상태에서 달래는 보호자를 핥히거나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즉 무언가 자국원이 있다면은요, 그 자국원의 곁에 있던 집사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화풀이죠, 사실은요. 이런 충동 조절 문제나 고양이 뇌의 흥분도가 쉽게 올라가는 원인은요, 대개는 선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그 흥분을 주변을 향해 공격하는 형태로 풀어버리는 것은요, 일종의 선천적인 장애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공격성은요,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흥분한 상태라면은요, 근처에 안 지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많이 흥분한 상태라면은요, 한동안 방에 가둬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함께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요, 수의사와 상의해서 역시 충동 조절과 두려움, 공포심 이런 감정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성은요, 함께 사는 우리 집사들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저하되면 물론이고요, 이런 장애를 겪는 고양이 역시 항시 흥분과 분노 또 혹은 공포에 휩싸여 살게 되므로 삶의 질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은요, 상의 후에 약물 치료를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나의 안전과 또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약물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공격적 행동 중 갑자기 집사를 심하게 공격하는 놀이 공격성과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